자, 여러분들하고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결국 공부할 건 자연치유인데, 자연치유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저는요, 만성질환, 만성질환은 어떤 거냐면,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깨끗이 나죠. 반복적으로 증상들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걸 다 만성질환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만성질환들은 세포 내 바이러스 감염이 저는 원인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일 것이다가 아니라 저는 이것이다라고 내렸어요. 왜냐하면 만성질환자들한테 천연물 광범위 항바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증상이 없어져요. 제가 여러분들 뭐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 계시죠. 청기누설공학법 책에 보면은 제가 퇴행성 관절염을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인천 계산동에 제가 인천에 있으니까 계산동에 있는 한 의사분이 그분의 와이프가 약사예요. 그리고 저희 책을 저희 거래처라서 제 책을 받고 나서 당신 닭을 읽어봐라고 남편한테 준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읽고 나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저를 한번 뵙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죠. 되게 아주 비싼 일식집에서 만났어요. 왜? 저한테 물어볼 게 있다고 밥값을 한 거죠.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딱 밥 먹기 전에 질문 하나만 해도 되냐고. 그래서 좋다고 하시라 했더니 저보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퇴행성 관절염이 바이러스 질환인지 알게 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전 잘 모른다. 내가 병원도 있지 않아서 실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걸 실험할 수 있는 바이러스 실험할 수 있는 실험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난 모른다. 하지만 내가 항바이러스 처방을 만들었는데 만성질환 환자들, 퇴행성 환자들한테 그 처방들이 나오고 그걸 줬더니 퇴행성 관련이 좋아지더라. 무릎의 부종이 사라지더라. 그것이 한 명이면 의심할 텐데 그것이 10명이 10명 똑같이 나타나니까 나는 어떻게 돼? 그 경험을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바이러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래된 정형외과 의사들은 퇴행성 관절염이 바이러스일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연골이 다치면 우윳빛 반투명 이쁜 연골이래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 퇴행성 관절염이 생긴 사람들의 연골은 좀 누렇게 퇴색된 느낌이래요. 그래서 분명히 염증이 있는 것 같대요. 염증이 있는 것 같은데 항생제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떠면은 이제 아시콜로바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바이러스 쓰는 약물이 있어요. 그것들을 비보험, 왜 자기 병 증상에 정확히 맞는 약이 아니니까 보험이 아닌 약으로 그걸 써요.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잘 듣는데요. 염증이 줄어들어 통증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그것이 바이러스 질환이 아닌가 예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치료가 아니라 자연 치료를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해요. 인간들, 특히 선진국의, 대한민국은 이제 거기서 속해요. 선진국에 사는 그 많은 인간들은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의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그렇지만 사람을 벗어나서 애완동물과 그다음에 우리가 키우는 산업동물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돼요? 아플 때 약 쓰는 동물 있나요? 동물 빼놓고는 약을 쓰지 않아요. 식물들은 약을 쓰나요? 약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동물들이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야생에 사는 것들이 물론 병든 것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대부분 건강하게 살죠. 왜? 병들으면 죽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번성을 해요. 그렇죠? 그들도 병들 거거든요. 아플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일어나요? 자기 몸이 갖고 있는 스스로의 치유력, 우리가 하는 자연 치유력이 어떻게 돼? 그 병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연 치유력이 어떻게 돼? 세상 모든 의사들보다, 세상 모든 약사들보다, 세상 모든 제약회사보다 더 좋은 약, 더 많은 약을 만드는 훌륭한 치료자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 예를 들까요? 뭐냐면, 여러분들, 어,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가 유행을 했죠. 코로나가 유행할 때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자,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사망률은요, 1%예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70세가 넘은 노인들한테, 그것도 그냥 70세가 넘은 노인네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의 사망률이 왕창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부터 우리가 백신을 맞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제외하면 사망률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포함해서 1%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분이에요. 그럼 면역력이 정상이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거의 안 죽었다 그거죠. 자, 면역력이 정상이란 소리는 뭐예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정상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 자, 백신이 생기고 나서 사망률이 0.1%로 줄었어요. 자, 100명 중에 99명은 자연 치유로 살아났고, 그 중에 1명인데, 1명 중에도 극히 일부분 죽었으니까, 그 나머지들 어떻게 돼요? 백신 갖고 사는 거예요. 결국 백신을 살리는 건 어떻게 돼요?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99명은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 나를 살린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해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자, 세포 시간에 다시 이야기할 건데, 우리 몸의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건 세포 내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제가 정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를 만성질환에 투여했더니 어떻게 돼요? 증상들이 어떻게 돼요? 항바이러스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죠? 개선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만성 질환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질환인 줄 알았어요. 두 번째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이러스를 없애면 어떻게 돼요? 그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 안에는요, 병적 산물이 가득해요. 노폐물들이 가득해요. 병 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고 막 저기 하면 여러분들 화장 가서 오줌 쌀 때 노란 소변 나오면서 찌린내가 진동을 하잖아요. 왜? 우리 몸에 노폐물이 가득하니까. 근데 그 세포도 마찬가지로 세포 안에 노폐물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득한 그 노폐물들을 바이러스가 감염 세포들이 항바이러스를 하면 터지면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세포 밖으로 막 터져 나오죠. 그러면서 바이러스 같이 죽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주변 세포들을 공격하겠죠. 주변 세포들이 자기 역할을 못 하겠죠. 여러분들, 야, 공기가 아주 그 공해로 꽉 차면 우리가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막 기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돼요? 그 주변 세포들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요. 그것들이 림프순환제가 어떻게 돼? 림프순환을 시켜서 병적 노폐물들 또 우리가 그냥 노폐물들을 이렇게 빨리 그 배출시키고 그다음에 영양분, 산소, 수분이 가득한 것들을 다시 조직에 이렇게 그 집어넣으면 세포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을 먹고 기운을 차리겠죠. 기운을 차려서 세포가 정상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증상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병이 낫는 거죠. 별거 있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 천연물 항바이러스제, 광범위 항바이러스 림프순환제를 먹는 약으로 개발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이 강의 시간에 제품을 얘기를 저희 안 하려는데 자꾸 튀어나오는 습관이 돼서 그렇게 만들어서 제 친구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 이 두 가지 처방으로 니네 약국에 오는 환자들 중에 신경에 이상이 없는 그냥 일반 세포의 병이 걸린 그 환자들 80%는 이 두 가지 갖고 네가 고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이름도 안 불러요. 야, 이 새끼야. 그게 그러면 그게 약이냐? 만병통치약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약사들끼리 만병통치약이라는 얘기는 너 사기꾼이지 하는 거 똑같잖아. 나한테 어떻게 하냐면 넌 이 새끼야 사기꾼이야.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 당당했어요. 왜냐면은 고혈압, 당뇨, 퇴행성 관절염, 천식 이런 것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놨는데 그걸 다르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먹는 성분은 똑같은데 효과가 다르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나중에 믿겠어요? 안 믿잖아요. 저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있는 대로 얘기했어요. 너무 자신 있으니까. 지금은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배달의 약사 모임, 배달의 약 사랑방에 보면 그 사례들이 한 10,000건 있을 거예요. 이제 8,000건이나 7,000건인가 세본 다음에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한 10,000건은 될 거예요. 그 다양한 사례가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제품 되게 좋더라.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냥 잘 모르면 써도 그냥 대충 다 좋아져.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 많은 견해 바이러스 질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런 자연치유 도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쓰면 여러분들 되게 좋게 되는 점. 자, 그다음에 이제 체질의학이거든요. 제가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6월 달까지 그 신국판 이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만한 크기가 신국판인데 그 크기 되는 정도에다가 폰트 10으로 글을 썼더니 한 1500페이지를 썼어요, 제가. 그래서 500페이지를 압축한 게 이번에 나갔던 약사 유영준의 제멋대로 생리학 책이고요. 두 번째 나올 책이 뭐냐면 현대약을 넘어서 자연치유로 건강을 리셋하다. 현대학을 넘으니까 어떻게 돼요? 현대학의 한계를 넘는 것들을 보여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강의는 10월 달부터 강의할 건데 3개월 동안 강의할 건데 10월 달 강의하기 전에 6개 질환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발달장애,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그 다음에 심장병인데 심부전증 이런 거 말고 뭐 중격 이상, 판막 이상 이런 것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치매. 치매인데 아주 심한 치매는 안 할 거고요. 경도인지장애 정도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CMT라고 해서 사리코 마리투스 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6가지 질환을 제가 각 질환마다 선정할 수 있을 때까지 선정하는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를 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안 되면 몽골에서도 모을 거예요. 모아서 그 사람들을 뭐냐면 일정한 시기에 병원을 다니면서 경과를 보는 걸로 해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보고 경과를 볼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확인할 거고요. 보통은 어떻게 되면 6개월 정도의 차도가 확실하게 느껴져요. 근데 심장 질환은 6개월하고 좀 부족하더라고요. 8개월 정도 되니까 심장 증상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좋아진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자연 치유력이 세상 모든 의사보다, 세상 모든 약사보다, 세상 모든 제약회사보다 더 훌륭한 약을 만들고 더 잘 치료하는 치료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런 신경기 질환을 고치는 것들은요, 일반 처방으로 되지는 않아요. 죄송합니다. 신경은요, 일반 세포랑 좀 달라요. 일반 세포의 수명은 짧으면 뭐 며칠도 되지만 평균 2, 3년이에요. 긴 거는 10년 돼요. 골수 조직 같은 거는 10년 정도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수명이 있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만큼 살아니까 재생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들만 없애버리고 바이러스를 없애버리면 스스로 재생을 해가지고 정상화가 돼요. 근데 신경세포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 뱃속에서 생성되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6살 때까지 완성이 돼요. 그리고 나 이 신경세포는 내 수명과 똑같이 내가 100년을 살면 신경세포도 100년을 사는 거예요. 내가 200년을 살면 신경세포도 20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신경세포 손상으로 생명이 지속할 수 없으니까는요. 이놈은 죽지 않아요. 불사조 세포야. 대신 뭐냐면 손상이 되면은요, 회복이 힘들어요.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건강지수를 만들어야 돼. 건강수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체질의학이에요. 그래서 체질의학까지 여러분들이 접목이 되면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자연 치유의 어떤 패러다임은 다 완성이 되는 거죠.